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미친놈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선순위 전세권 깨트리기. 그죠? 선순위 전세권 깨트리기. 경매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경매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매 공부 10년 20년 하셨어도 이 내용을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1000명 중에 1명 알까 말까 합니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 최초로 공개하면 또 무슨 변호사님들 또 막 무슨 경매 전문가님들 막 또 따라하고 그래요. 한 며칠 지나면 바로 따라해요.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대한민국 최초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분들은 앉아서 그냥 7억을 벌었어요. 이제 경매 물건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20분의 1토막 난 선순위 전세권이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이니까 당연히 유찰 되겠죠. 왜?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잖아요. 그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선순위 전세권 깨트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좀 하얀색으로 해야 되겠다. 선순위,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조금 참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제가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예? 선순위 전세권 깨트리기 해서 20분의 1토막 나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물건 가치가 예서 7억 5천이에요. 근데 선순위 전세권이 7억 2천이 있어. 똑같은 지금 상황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선순위니까 이 사람이 경매 청구도 안 하고 배당 요구도 안 했으면 당연히 낙찰자는 이 7억 2천을 인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 누군가는 요것을 4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합은 얼마입니까? 약 한 8억에 이걸 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전세권을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는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내가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권은 계속해서 존속하는 거죠. 그죠? 전세권도 물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 깨트리기 말씀드렸고 20분의 1토막 난 선순위 전세권 7억짜리를 4천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걸 낙찰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인수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사실은 이걸 제가 지금 입찰 진행하는 것도 있고 이제 좀 이렇게 또 우리 이제 고위 네, 컨설팅하는 것도 있고 해서 말씀 안 했는데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자, 앉아서 7억을 벌었습니다. 앉아서 7억을 벌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0.01%만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것은 뭐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 아시죠? 188만원 기본 교재, 블루오션 교재. 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은 이거 캡처 하셨다가 반드시 뭐 제가 지금까지 700강, 800 몇 강까지 쭉 얘기했으니까 이제 교재 판매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선순위 전세권 깨트리기. 대한민국 0.0%만 알고 있는 비밀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0점 전문가만 아는 경매. 그죠? 선순위 전세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리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순위 전세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 매매에서도 가능하지만, 그죠?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죠? 더 이상 그렇게 안 할 거고, 경매니까 가능한 겁니다. 경매니까, 제가 항상 그러죠. 대지권 미등기, 경매사령관의 조건이 맞으면 그냥 돈 한 푼도 안 들고 대지권 가져올 수 있다. 뭐 법정지상권, 어떤 극비 노하우 그런 것도 많이 방출, 이제, 블루오션 교재에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어서 지금 제가 제가 알고 있는 거 한 20가지 중에서 지금 한 12가지 정도, 이게 12가지 정도 되거든요. 12가지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순위 전세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대지권 미등기를 내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오직 한 가지 법리밖에 없거든요.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순위 전세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리는 오직 딱 한 가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왜 낙찰을 받았는지 한번 볼게요. 왜 낙찰을 받았을까? 이 낙찰을 받으신 분들이 죄송합니다. 진짜 또라이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걸 뭐 조심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아이고, 저 경매 전문가라고 방송하시는 분들, 또 유튜브에서 떠드는 경매 전문가들 선순위 전세권 조심하라. 상황마다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선순위 전세권이 경매가 매달 진행되는 게 한 200여 건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까지 있는 것은 한 800여 건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경매를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대지권 미등기 공짜로 가져오려고, 법정이상 공짜로 가져오려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입니다. 후순위 아니에요. 후순위는 말소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걸 얘기한다는 것은 바보, 멍청이고, 선순위 전세권은 무조건 인수인데, 자, 인수를 갖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냥 억울하겠지, 선순위 전세권자는. 그런데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같이 법을 연구하고, 그죠? 경매를 연구하고, 판례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당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사람들한테 법 위에서 잠자는 권리는 구제받지 못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진짜 저는 국회의원들도 정말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조금 뭐 저기 하고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하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 깨서 정말 그 분야에 특출난 어떤 장점이 있는 분들 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정치 보고 있으면 한탄스럽죠. 개탄스럽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죠? 저도 개탄스러운데 어디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태 그 자체가 웃기는 모양새잖아요. 다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서로 한치의 양보라는 게 없어요. 그 헌법재판관 저는 그분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저기 한데 그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여도 야도 다 꾸짖었잖아요. 그죠? 재판을 하면서 판결문을 읽으면서 전 참 제가 그 얘기했던 논리가 그대로 그 헌법재판관님의 말씀이 나와서 너무너무 사실은 조금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긴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좀 그래도 대한민국은 법이 살아있는 거 또 법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이상한 데로 갔는데 어찌됐든 간에 선순위 전세권 대항력 있죠. 낙찰자가 인수죠. 그런 것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22에 56611 경매 물건 한번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56611 5611이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게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 이 물건이 다시 2025년에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하고 연관돼서 이제 일단 그건 생각하지 말고, 자, 이 물건을, 자, 7억 3,900, 약 7억 5천이라고 합시다. 그죠? 주택이죠? 그럼 단독 다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토지 건물 일괄 매각 나왔죠? 강제 경매입니다. 강제 경매예요. 지금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이 안에 힌트가 60% 있어요. 그죠? 이걸 풀어가는 분이 이것도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토지 면적 124, 건물 면적 60평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볼게요. 7억 5천짜리가 쭉 빠져가지고 4,200까지 빠졌어요. 4,200까지. 자, 4,200까지 빠졌죠? 그런데 4,700에 낙찰을 받았어요. 6.4%에. 거의 20분의 1에 낙찰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20분의 1에 낙찰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이게 세 분이 낙찰을 받은 거예요. 세 분이 공동으로 낙찰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낙찰을 받은 세 명은 또라이, 바보, 멍청이, 아무것도 몰라서 받은 겁니까? 다들 전문가들 이 방송하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해보세요. 56611 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제가 경고 드렸죠?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물며 변호사님도 그렇고 하물며 경매 전문가라고 떠드는 유튜브님들도 그렇고 그 유튜브 다 내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은 유튜브 방송하시면서 엄청난 오류를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방송하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그러죠. 선순위 전세권 이거 자 선순위 전세권 어딨냐? 여기 보시면 선순위 전세권 기온 브로드밴드
여기서 매수, 여기 있죠? 매수인 인수라고 돼 있잖아요. 매각목록 명세서에도. 그죠? 7억 2천.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돼요.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 점유 2022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전세권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있는 것도 많잖아요. 여기는 보면 존속 기간이 22년부터 24년까지야. 그러면 24년 지났으니까 이거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돈을 줘야지 소멸되지 전세권이. 그죠? 돈을 돌려줘야지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세권 말소하고 그죠? 전세권 말소 건물 명도 저기는 인도는요. 전세금을 돌려줘야지만이 그 같이 동시에 항변권이 있는 거예요. 전세금 돌려받지 않는데 무슨 전세 기간이 만료됐다고 나갑니까? 이런 무슨 그런 개법이 있어. 그건 아니죠. 돈을 돌려줘야지 전세권을 말소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전세권 그 존속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동시에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럼 아까 뭡니까? 7억 5천이죠, 감정가가. 근데 이건 7억 2천이야. 전세권이 7억 2천이에요. 근데 어느 분이 약 4천에 낙찰을 받았어. 오메? 이게 뭡니까? 7억 2천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코멘트 한 거 보면요. 실제 그 매매 가격은 5억 3천 정도가 된대요.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3천, 여기 나와 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3천이래요. 그러면 이분은 5억 3천에다가 플러스 4천, 약 한 6억에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죠? 6억에 매수를 하고 전세금을 갖다가 7억 2천 돌려야 되니까 이 양반은 그냥 앉아서 1억 5천 손해본 거야. 그냥 단순 계산으로. 그죠? 정확한 계산 여러분이 하세요. 단순 계산하고 그냥 앉아서 1억 5천 손해본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자, 선순위 전세권 내가 7억 2천 물어줘야 돼. 근데 건물가가 6억 5억밖에 안 돼. 5억밖에 안 돼. 그럼 내가 2억을 물어줘야 되잖아. 그죠? 과연 이분이 이 낙찰하는 분들이 정말 바보라서 정말 또라이 멍청이라서 이거 받았을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니라고요. 이분들은 만약에 이게 진짜 정정하게 7억 5천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그냥 앉아서 7억 번 거예요. 7억 번 거예요. 왜 그러는지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이거 방송하면 안 되는데, 원래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한 20가지 중에서 지금 12가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자, 제가 좀 쭉 정리를 해봤어요.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물건이죠? 그 물건, 토지건물 일괄매각, 강제경매,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7억 5천짜리가 4,700에 낙찰을 받았다. 그죠? 토지건물 일괄매각으로 3명이 공동 입찰했어요. 이때요. 3명이 공동 입찰했습니다. 그리고 대금 납부까지 다 했어요. 배당까지 다 끝났습니다. 배당 종질까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어차피 이분들은 4,700만 원에 7억 5천짜리를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이 중에서 7억 2천 내줘야 돼. 왜? 선순위 전세권이 있으니까. 여기 선순위 전세권이 있으니까. 그죠? 왜 선순위 전세권이 소멸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선순위 전세권이 소멸되려면 배당 요구를 하든지, 그죠? 아니면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를 하면 이 전세권은 말소가 되지만 이분은 뭡니까? 배당 요구도 안 했죠. 그리고 이분이 경매 청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낙찰자가 7억 2천을 인수를 해야 돼. 그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경매 5년 다니든 10년 하셨든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어디서 뭐 들었던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 선순위야. 선순위. 원빵이야, 원빵. 일빠. 그러니까 다 물어줘야지. 낙찰자가. 그렇죠? 좀 커피 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자, 볼게요.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또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왜 배당 요구를 안 했냐면, 경매 청구를 안 했냐면, 이분은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건물에만. 토지에는 전세권 없죠? 이게 건물 등기부고, 이게 토지 등기부예요. 자,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해서 대부분 다 90% 이상이 99%가 대부분 다 단독주택 다가구는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건물에만 전세권을 해줘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여러분들 건물주라면 한번 보십시오. 전세권 설정하신 분들, 토지까지 같이 전세권 설정한 분 극히 드물어요. 그건 제가 토지까지 전세권 설정한 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거예요. 일부가 있어요. 극히 일부가. 근데 그것은 배당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달라요. 그것도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진짜 전세권 여러분들 대체 얼마나 알고 있는 거예요? 전세권은 정말 무서운 거고 알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개털처럼 날아갈 수 있어요. 전세권. 7억 2천 선순인데 그죠? 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다 제일 먼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인수지 이건. 그죠? 자,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됐죠? 그리고 또 강제경매. 요거 강제경매. 압류, 가압류를 통해서 이제 채무명의를 받아서 강제경매 신청한 거죠. 그리고 토지에 전세권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만약에 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했다. 그러면 이분은 토지하고 건물의 어떤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가격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 비율만큼 건물에 대해서밖에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손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전세권자도 선수지만 이 낙찰받은 분도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땐 최고 선수입니다. 최고. 진짜 저도 이걸 갖다가 한 6년 전에 저는 알았거든요. 6년 전에 알았어요. 그리고 요거 진짜 확실히 정립되기까지는 이 비밀을 어느 분하고 옛날에 우연찮게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대한민국의 선수 어르신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이런 게 있는데 너만 알고 있어라. 사실은 그랬어요. 근데 저도 정확한 답은 안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이 방송을 하냐면 이걸 낙찰 받으신 분들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부터 증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제가 7억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내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 토지가 4억, 건물이 3억 1,800이죠. 그죠? 그래서 강제경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의무경매는 신청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왜 밑에 아까도 이게 등기부 보여드렸지만 여기 위에 저당권이 없잖아요. 의무경매는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제경매는 이 전세권자가 만약에 경매를 신청하고 싶으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전세금 보증 반환 청구의 소를 통해서 집행권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런 때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면 토지 건물 전체를 경매시킬 수 있지만 그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면 이 건물의 전세권만 있어도 그죠? 그렇지만 일부의 전세권은 건물 전체 매각됨으로 그 배당을 받지만 토지는 일반 채권자하고 똑같은 순위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다 아시죠? 학원 뭐 한 3, 4년 다니고 5, 6년 다녔으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죠? 학원에서 솔직히 배운 것도 없어. 저는 학원만 4, 5년 다녔습니다. 옛날에 13, 4년 전에 4, 5년 다녔어요. 옛날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거기에 투자한 돈만 해도 한 3, 4천 됩니다. 서울 뭐 부산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배움에 너무 목말라서.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은 설령 진짜 얻지를 못했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밤낮 못 자고 대체 뭘까 문제 하나 가지고 진짜 한 달을 속 썩은 적도 있고 그죠? 그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그런 적도 그렇게 좀 아파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자, 그때 당시 이제 건축물 대장에는 이제 한 사람 소유였죠. 소유권 한 사람 소유였고 착공일은 2018년 2018일. 그럼 이제 이때는 이때 건물이 거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이때도 소유자가 이 땡땡님이었어요. 이 땡땡님. 이 땡땡님이고 건물 소유자도 이 땡땡님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때 당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죠? 법정지상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법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지상권에는, 그죠? 법정지상권. 뭐죠? 우리가 이제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전세권에 대한 법정지상권. 그죠? 처음 들어본다고요? 전세권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제가 밑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물건이, 자, 4천만 원의 낙찰을 받은 분 있죠? 이 물건이 다시 경매로 나왔어요. 이 물건이 다시 2024년, 그죠? 작년에 경매로 다시 나왔습니다. 왜, 어떻게 경매가 나왔어, 이게? 자,
이사의 5020 볼게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사의 5020이죠. 자, 똑같은 건물이죠, 여러분. 아까 그림하고 똑같은 건물이 다시 경매로 나왔죠. 그죠? 그런데 아까 2022년도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토지 건물 전체가 경매로 나왔잖아요. 그죠? 토지 건물 전체가 경매로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토지는 매각 제외, 건물만 매각. 어마 이게 뭔 개소리여? 그죠? 자, 2021년도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A, B, C가 토지도 받고 건물도 A, B, C가 똑같이 둘 다 낙찰을 받았죠. 그런데 이게 22년 사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건물도 이 땡땡님 거고 토지도 토지도 이 땡땡님 거고 건물도 이 땡땡님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원초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같았다. 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건축물장이라든가 등기부 확인해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법정이상 성립하니까. 자, 볼게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전세권이 7억 2천 있는 상태에서 ABC라는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다 낙찰을 받았는데, 자, 2024년에 와서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토지는 A, B, C 그대로 있어. 세 분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건물을 임의경매에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야. 그러면 이 A, B, C 이 사람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또라이 바보라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이 건물만 그럼 우리 잘라서 팔자. 우리 야 그럼 건물 내가 야 너는 A는 너는 주차장 가지고 B는 1층 가져. 나는 3층 가질 테니까. 그럼 이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이런 합의가 안 돼서 이 사람들이 공무원 그럼 우리 법원에다 경매 청구해버리자. 그랬겠느냐? 아니면 또라이 바보라서 그래 나 모르겠어. 그냥 경매 넣어버려. 그랬겠냐? 그러면 왜 토지는 그대로 지들이 갖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 토지는 경매 청구 안 하고 건물만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청구했냐 이거죠. 에?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 아 이분들이 낙찰받은 분들이 바보라 건물만 경매로 넣어버렸냐고. 아 판사님 나는 여기 저는 A는 지하주차장만 갖고요 B는 1층 갖고 C는 3층을 가지려고 제가 이렇게 협의를 시도했는데 그죠? 여기 뭐 A가 그 협의에 응해주지 않네요. 그냥 우리 이거 경매를 할 테니까 현물로 나눠주세요. 그렇게 해서 경매를 청구했겠냐 이거야. 아니란 얘기죠. 이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 그럼 경매사령관 너는 지하주차장만 가져. 그죠? 홍길동 너는 1층만 가져. 이순신 너는 3층 가져. 이러면 경매사령관 지하만 가지면 기분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겠냐 이거죠. 아닐 거란 얘기야.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자고. 아 그러면 토지도 경매를 해야지. 왜 토지는 냅두고 토지는 공유로인 상태로 그대로 냅두고 건물만 경매를 청구했냐 이거지. 공유물 분할 청구를 통해서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맞죠?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돌아와서 이 건물 그대로 나왔죠.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여기다가 2년 전에 입찰 시에는 3명이 공동으로 토지 플러스 건물을 낙찰 받았죠. 그러나 지금은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서 건물만 경매를 넣었다? 이게 말입니까? 뭐 방금입니까? 과연 그랬겠냐고. 그러지 않았겠죠. 그죠? 그럴 리가 없죠.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그죠?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야. 마음이 서로 안 맞았으면 그죠? 토지도 함께 경매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토지도 같이 야 그냥 우리 깔끔하게 다 정리하자. 야 썩을 그냥 깔끔하게 다 정리해버려. 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잖아. 자 그럼 무엇이지? 왜 토지는 남겨놓고 그분들 세 분 앞으로 남겨놓고 건물만 형식적 경매라는 걸 통해서 왜
공유물 분할이라는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 건물만 매각하냐 이거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분들이. 이 세 분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이 세 분 중에 한 명이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가라고요. 자, 다음 볼게요. 그래서 7억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때 당시도, 이 24년 당시에도 건물 여기 나와있죠. 감정가. 자, 전세권자는 아무리 가만히 있어. 전세권자랑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전세권자하고 이 사람들 낙찰자하고 친인척 관계일까? 아니면 무슨 특수관계일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가짠가? 그죠? 가짠가? 아니면 진짜 소송을 통해서 이 전세금이 진짜 들어갔는지 소송해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야. 근데 만약에 소송했는데 진짜라면 어떻게 할 건데? 진짜라면 특수관계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진짜라면 어떻게 할 건데? 물어줘야지. 자, 그럼 지금까지 상황이 정리되셨죠? 처음에 ABC가 토지하고 건물을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토지는 ABC가 그대로 있고 요 건물만 공유물 분할을 통한 형식적 경매를 넣어버렸어. 그죠? 자, 그럼 나중에 누군가는 이걸 낙찰을 받겠죠? 누군가는 낙찰을 받겠지. 그죠? 여기 7억 2천에 전세권이 살아있고 낙찰자가 이걸 인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제가 등기부를 봤어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를 봤습니다. 그죠? 자, 기존의 7억 2천은 그대로 있습니다. 2024년 현재에도. 그죠? 지금 2025년이니까. 그죠? 자, 그리고 소유권 이전 매각으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강제경매로 3명이서 2024경 55661을 갖다가 뭐 한땡땡님, 정땡땡님이 10분의 7, 10분의 1, 10분의 2로 3명이서 매수했다겠죠. 그죠? 건물도 마찬가지고 토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토지도 똑같은 날에 3명이 경락으로 낙찰 받았죠. 그죠? 그죠? 그런데 이날이 23년 10월 25일이야. 23년 10월 25일이야. 그죠? 23년 10월 25일이야. 그런데 딱 잔금을 내고 등기를 끝난 다음에 바로 이틀 만에 그죠? 이틀 만에 이 한땡땡님, 정땡땡님 지분 가등기를 해놨어요. 윤땡땡님한테 권리자가 윤땡땡님인데 2명의 지분을 소유권 정보 가등기를 설정해놨어요.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놨어요. 가등기가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는 공유물 분할이 안 되겠죠. 소유권 정보 가등기 있으니까. 이것은 경매 넘어가도 인수입니다. 그죠? 그런데 건물은 안 해놨어. 그걸 아무것도 안 했어. 가등기도 안 해놨어. 아, 그러면 토지도 해야 되고 건물도 해야 되는데 왜 또 이 양반은 토지만 했냐고. 그죠? 이 건물에 2명의 지분권자 또 왜 가등기를 안 해놓고 토지만 또 가등기를 해놨냐고. 그죠? 제가 여기서 딱 느끼는 건 야, 이 양반 다음 작업이 있구나. 이 양반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고 최고 부동산 연구를 정말 15년 20년 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이나들과 등기부를 떼보니까 65년 뭐 몇 년생 50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잘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도 이틀 만에 해놨어. 이틀 만에. 뭐 냄새가 확 나죠. 그죠? 근데 건물에는 안 해놨어. 건물에는 안 해놨다고. 그러죠? 등기부가 여기 있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다음 볼게요. 좀 초보자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초보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 블루오션 교재 가지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할 거예요. 물론 지금 블루오션 교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은 제만의 어떤 노하우니까 뭐 이거 보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2024년에는 왜 2022년에는 토지 건물이 일괄 매각이니까 법정지상권 어쩌고 나발이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토지는 A, B, C는 가만히 있고 이 건물 A, B, C가
지분이 경매로 나왔으니까 건물만 매각이잖아. 그죠? 건물만 매각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 여지를 다퉈야 돼.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도 이땡땡님, 건물도 이땡땡님 거라고 했잖아. 한 사람이 소유자겠지. 한 사람이 소유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미 이때 법정지상권 낙찰과 함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법정지상 성립됩니다. 한 사람 소유였어요. 법정지상 성립돼요, 이건. 그죠? 근데 이제 매각문건 명세서에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정지상 성립합니다. 법정지상 성립해요. 그러면 이 건물은 튼튼한 건물이니까 30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2022년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2052년까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그러면 이 낙찰 받은 사람들이 ABC 토지 그냥 건물은 날리고 토지는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서 건물에 지료를 받을 생각인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건 또 말이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요.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건 또 앞뒤가 안 맞아.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아까 전세권 설정 등기 요것은 맞수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이라고 또 써놨어. 그러면 과연 이걸 누가 입찰 들어올까? 여러분 이거 누가 입찰 들어갈까요? 이거 누가 입찰 들어갈까요? 저는 누가 입찰 들어갈지 알고 있어요. 얼마까지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들어갈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왜?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죠. 과연 낙찰받은 의도가 무엇일까? 그죠? 선순위 전세권 7억 2천원 인수해야 되죠. 그죠?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래서 이제, 토지는 우리가 갖겠다. 건물은 공유물 분할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그리고 법정지상권 성립하면 인정해주겠다. 그리고 지료를 받겠다. 그런 뜻인가?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했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물론 이 사람들이 돈 들어간 것은 4천만 원밖에 없지만 그죠? 토지 건물 4천만 원밖에 인수 안 한 거잖아요. 푼돈이잖아요. 4천만 원 있어도 그거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물론 큰 돈이라는 수도 있어요. 4천만 원 가지고 7억을 벌어요. 여러분 20배를 벌 수 있어요? 살면서? 이분들은 그렇게 벌었다니까 번다니까?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자 그리고 또 선순위 전세권을 그죠? 우리가 책임 안 지려고 왜? 건물에만 아까 전세권 설정돼 있잖아요. 그죠?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돼 있잖아. 토지의 전세권은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법정이상 성립하지만 본인이 경매 청구하면 완전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못 받아.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이 전세권자가 토지하고 건물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바뀌었죠? A, B, C가 있고 만약에 이제 이거 누군가 낙찰 받으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개똥이 토지는 A, B, C 건물은 개똥이가 되겠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일 때는 전세권자는 그죠?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배당은 건물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자, 이 전세권자는 7억 5천이 완전 굳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만약에 경매로 바뀐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또 경매도 못 청구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ABC라는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합의하려고 그래나? 당신은 아무것도 돈 못 받으니까 그냥 야 내가 한 1억 줄 테니까 나갈래? 깡패도 아니고 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도의적으로 그죠? 그죠? 자 그래서 토지 플러스 건물의 낙찰자 입장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토지 건물을 싸게 샀잖아. 4천만 원 샀잖아. 토지 건물 4천만 원 샀잖아요. 그죠? 건물은 분할해서 경매로 넘기고 건물은 분할해서 이제 경매로 넘기고 누군가가 싸게 낙찰받아서 전세권 7억 2천만 원을 낙찰자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낙찰자가 감당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낙찰자한테 법정기상권을 인정해주라. 30년 인정해주자. 그러다가 지료를 안 내면 법정기상권 소멸청구를 하자. 그런 뜻인가?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뜻일 수도 있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물건 경매사령관은
4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7억을 벌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분들 낙찰 받은 분들 굉장한 곳에 제가 답은 안 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법정지상권의 종류는 네 가지가 크게 나누죠.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저당권에 의한 법정지상권, 가등기 담보에 및 임목등기한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건 판례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정지상권은 크게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되면요, 그것은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볼게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법정지상 성립하는 거예요. 전세권을 설정해도 토지와 건물이 동일이라면 법정지상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들 뭐 법정지상권 같은 법만 법정지상권 알지만 전세권을 설정해도 거기에 그게 바로 법정지상권이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뭐 여러분들 뭐 제가 뭐 공짜로는 안 해드리고 이제 불로소에 해놓을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게 지금 180개, 200개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다 돈다발이다, 돈다발. 돈다발이라니까. 물론 케이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강의를 쭉 했지만 선순위 전세권을 무력화시킨 법리는 오직 하나예요. 이 사실은 전세권자 있잖아요. 불쌍한 분이에요. 이 전세권자 불쌍한 분이라니까요. 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난다니까요. 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난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정말 저는 이런 걸 이게 바로 법의 협점이고 법의 협점인 것 같아요. 진짜 법의 협점이라서 제가 솔직히 마음이 좀 아프긴 한다. 제가 좀 목소리를 높여서 제2의 제가 빌라왕 탄생 예고, 이제 그런 것도 강의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순위 전세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법리다. 그 다음에 미등기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런 거 보면, 제가 사실 그래서 이런 걸 강의를 안 해야 돼요. 왜? 진짜 선순위 전세권자들, 상황만 맞으면, 정말 진짜 완전 개털된다니까요. 선순위 전세권이 뭐야? 경매사령관 앞에 오면요, 솔직히 저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만 제가 15년 연구한 사람이에요. 부동산만. 법리적으로 다 풀어갈 수 있어요. 선순위 전세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법리는 오직 하나예요. 그죠? 제가 몇 번 써놨죠? 이렇게 몇 번 써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밑에 다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께 이건 공개를 안 해드릴 겁니다. 이것은, 이 자료는 5월달에 교재 구입한 부분과 5월달에 교재를 구입하신 분과 블루오션 교재를 구입한 분에 한해서만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블루오션 교재 188만원 정상 가격을 주신 분에 한해서만 제가 공개할 겁니다.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한테 자꾸 이제 전화가 오는데 188만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가격을 안 주신 분들은 사실 이런 거 자꾸 좀 달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저도 좀 난감할 때가 많아요. 안 드릴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이렇게 귀한 정보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정보인데 그냥 안 내신 분들은 그냥 더 추가로 할인 받으신 분들은 더 추가로 내고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런 걸 갖다가 정말 저도 이렇게 제 극비의 노하우를 공개를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것은 조금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5월달 며칠 안 반절 지났나? 10일인가? 5월 교재 구입자와 블루오션 교재 188만원을 주신 분에 한해서만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죠? 경매사령관, 네, 100% 확실한 논리 아래 5월 구입자와 블루오션 5월달, 그러니까 5월, 아니에요. 이것은 5월 15일까지 딱 반절만 할 거예요. 5월 15일까지 교재 구입자 한해서만 제가 이 자료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돈 10억도 벌 수 있고 5억도 벌 수 있고 3억도 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돈 그 188만 아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공부하려고 마음먹으면 진짜 그런 거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13, 14년, 4, 5년 전에 저는 학원 여기저기 진짜 저는 수료증만 20개, 30개가 넘어요. 수료증만 2, 30개가 넘는다니까요. 하나당 보통 그때 당시 강의료가 보통 70만원, 80만원이었어요. 많은 것은 300만원짜리도 있었고.
한 대 300만 원짜리 들어봤자 개뿔이나 배운 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선순위 전세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리는 오직 한 가지. 또 어떤 분이 댓글을 그렇게 달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답을 알려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강의를 오래 했냐고. 그렇게 댓글 다는 분은 없겠지 설마. 그죠? 있으면 진짜 그런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어쨌든 여러분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저를 찾아오시던가. 그죠? 저를 찾아오십시오. 근데 제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선순위 전세권도 100% 깰 수 있다. 100% 깰 수 있다.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박영춘 경매사령관 만나면 저는 그래요. 사실은 뭐 어느 분이 어느 이제 정치권에서 사실은 저를 이제 뭐 옛날에 한번 그뭐 정치도 해봐라 이제 그런 제안도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정치를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제안도 심심찮게 들어옵니다. 뭐 새로운 뉴페이스가 필요한가 보죠.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정치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요거 진짜 요것만 하나만 알아도 1년에 3억 5억을 버는 건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역전하는 거 지식의 돈입니다. 그죠? 지식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